자, 이번 시간에는 수능 완성 4강 화법과작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번부터 3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동아리 나눔의 날 행사 때문에 공간을 배정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의 상황입니다. 자, 학생회장 말부터 살펴볼까요? 자, 35번에 1번 보면 학생회장은 특정 공간의 활용 상황을 언급하며 논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특정 공간은 요 4층 교과 공용실이겠죠? 그 다음에 논의의 목적은 뭔가요? 두 동아리에서 모두 사용을 희망하니까 뭐 해야 된다?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논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체육동아리 대표 말 한번 들어볼까요? 자, 맞춤형 운동 처방 체험을 운영할 건데 체성분을 측정하는 활동하고 그 신체 특성에 맞는 운동 방법을 배우는 실습 활동을 할 거래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오후에 공연 행사 때문에 체육관에 무대를 설치할 거래요. 그렇죠. 축제날 체육관에서 무대 해놓고서 행사하잖아요. 자, 그래서 안전 문제로 원래 계획했던 공간의 절반밖에 활용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겼다는 게, 자, 35번에 3번 체육 동아리 대표가 제시하는 구체적 상황이죠. 그래서 줄어든 두 공간의 두 활동을 모두 진행하기가 어렵고, 자, 두 가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체육관을 반밖에 못 쓰다 보니까 이걸 다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뭐가 문제냐면 이미 많은 학생이 이 프로그램에 신청을 해버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공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이유를 제시한 거겠죠? 자, 그 다음 교과 공용실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이게 교실 2개 정도의 크기라서 우리 동아리가 체육관을 쓰지 않아도 행사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부분에 좀 표시 좀 해보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37번 문제 3번 스테이지 풀 때 이 지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일단 위치만 표시해 놓고 조금 있다가 37번에 3번 나오면 그때 다시 설명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미술 동아리 대표의 말을 좀 들어볼 건데, 미술 동아리는 또 도자기 만들기 체험을 하고 또 작품도 전시를 한대요. 그럼 당연히 체험 공간과 전시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또 지금 작품들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체육 동아리에서 원하는 교과 공용실에 보관하고 있대요. 근데 이 작품들이란 게 특히 도자기 같은 거 옮기다 깨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갖다 설치하려면 그 시간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충분한 체험 공간의 확보와 전시를 위해서 우리도 교과 공용실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에도 한번 37번에 3번이라고 메모를 좀 해놓고 그 다음 상황 보겠습니다. 자, 학생회장이 이제 사회자로서 우리가 토론은 이제 이렇게 서로 상반된 주장에 대해서 서로 양보하는 지점을 찾아가며 절충하는 말하기 방식이죠. 그러면 똑같은 공간을 원하면 시간대를 나눠서 교과 공용실을 좀 함께 써보면 어떠냐라는 절충안에 대해 미술 동아리 대표는 저희가 교과 공용실을 활용할 경우 전시 공간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전시물 설치라는 게 전날 이루어지고 또 이거 정리하는데 시간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체육동아리랑 시간을 나눠 사용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라고 35번에 4번 미술 동아리 대표는 전시 활동의 특성을 근거로 들어 절충안의 수용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했습니다. 적절하네요. 자, 학생회장. 그러고 보면 체육 동아리 행사를 4층에서 진행하면 아무래도 아래층 교실에 소음 피해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라고 해서 학생회장은 참여자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 무슨 상황이요? 교실에 소음이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참여자의 공간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말하기를 여기서 했습니다. 자, 체육 동아리 대표가 내가 그것까진 생각 못했다. 그래서 그럼 혹시 미술 동아리가 그냥 교과 공용실에 작품도 있다고 하니까 거기 쓰고 아예 우리한테 미술실을 빌려주면 어떠냐? 이 미술실은 1층이라 시끄러울 일도 없고 좀 작긴 해도 우리가 계획한 2가지 활동 다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미술 동아리 대표가 도자기 만들기 체험을 하려면은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흙을 좀 반죽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과 공용실은 수도 시설이란 게 없어서 조금 활용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자, 35번에 5번 보면 미술 동아리 대표는 상대 측의 제안,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 공용실 양보할 테니 미술실을 쓰면 안 되냐라는 제안에 대해 예상되는 문제점, 근데 교과 공용실은 물이 없어요라는 문제점을 언급하며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것을 상대 측에게 요청하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체육 동아리 니들이 한번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좀 내놔봐라고 이렇게 요청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자, 여러분들 요 기억 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혹시 교과 공용실을 체육 동아리에서 쓰는 대신에 무대가 설치되지 않는 체육관 입구나 벽 통로 등에 작품을 전시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누가 대안을 제시했습니까? 그렇죠. 미술 동아리 대표가 대안을 제시했죠. 그러면은 35번에 5번은 굳이 맞는 말로 바꾼다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상대 측에게 제시하고 있다. 자, 이렇게 바꿔야 맞는 스택지가 되겠죠? 35번에 5번이 적절하지 않아서 답이 되겠네요. 답 체크하시고요. 자, 방금 우리가 기왕 기억 읽었으니까 이번엔 36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36번에 기억과라고 되어 있는 선지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니은은 무시할게요. 기억. 상대방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우선순위에 두려고 한다. 자, 어때요? 상대방에게 지금 서로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위한 교실 요구한 상황에서 대안을 제시한다는 건 상대방과의 관계를 깨고 싶지 않다. 최대한 타협점을 찾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맞다고 보이죠. 그런데 36번에 2번 기억에서 협상 자체를 회피하는 게 모두에게 이득이다라는 말을 한 건 아닙니다. 1번과 정반대의 의미가 되죠. 오히려 협상을 통해서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가기에 양보하고 타협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런 과정이죠. 자, 36번에 3번 기억은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는 대안을 제시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교과 공용실을 우리가 양보를 해줄게. 그럼 처음에 니들이 원했던 대로 체육 동아리가 쓰니까 이익이잖아. 자, 이런 식으로 이익을 고려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체육 동아리 대표가 그 말을 듣고서 아, 그렇죠. 체육관 입구는 부피가 큰 작품을 전시하기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필요하신 공간을 활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체육관 내부에 작품을 전시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위에 보면은 혹시 내부 벽에 작품 전시 가능하냐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죠. 내부의 작품 제시하는 건, 그건 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 36번에 1번, 기억과 니은 모두에서는 해서, 자,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은 니은에서는 상대방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한다면 그 상대방에게 작품 내부도 쓸 수 있게 해줬어야 되죠. 그런데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 자신들 입장에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자, 36번의 1번은 여기서 걸러지고요. 자, 이번에 36번에 3번 볼까요? 기억은 니은과 달리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자, 여기 보면 체육관 내부의 작품 전시 어렵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운동 실습이 없다면야 전시가 가능하지만 실습을 하면 학생들이 다칠 수가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한 거는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니은과 달리라는 말이 성립이 가능하지요. 자, 36번의 답은 3번 되겠네요. 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4번과 5번 볼까요? 자, 니은에서는 상대방의 요청을 수행해 조건을 제시하여 합의를 거부하려 한다. 자, 특별히 조건을 제시한 거 없습니다. 그냥 상대방의 조건을 검토한 거죠.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 상대방이 다른 대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려 한다. 자, 다 잘못됐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한다기보다는 상대방 의견에 대해서 한계를 제시했죠. 그러니까 니들의 의견 중 입구까지는 괜찮아. 대신 체육관 내부는 안 돼. 라는 이런 식의 말이기 때문에 자, 5번도 안 됩니다. 자, 36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7번, 아까 쌤이 위에다가 37번 문제 풀 때 필요하니까 형 밑줄 좀 쳐놓으세요 라고 한 요 두 개 있죠? 자, 여러분들 요거 보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까지 협상이 진행된 걸 보면서 학생회장이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결국 두 동아리가 하고 싶은 말은 모두 요거지요에 들어갈 요 부분을 찾는 겁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은 결국은 공간의 문제죠. 두 동아리 모두 행사 때 두 가지 정도의 활동을 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려는 게 지금 공통점인데요. 그러면 공간이란 키워드가 우선 있는 게 맞는 순지가 되겠죠? 자, 1번, 3번, 4번, 5번 모두 공간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그런데 가장 적절한 걸 찾는 거니까 답은 딱 하나죠. 그럼 이제 1번, 3번, 4번, 5번 중에 우리가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 건 뭐냐? 자, 1번 보세요. 기존에 배정받은 공간이 전시 활동을 진행하기에 협소하다. 이거는 미술 동아리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공통된
의견이라고 볼 수는 없죠. 자, 1번 걸러지고요. 그 다음 3번.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충분한 체험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라는 건 두 동아리 모두의 요구사항이니까 일단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도 보면은 충분한 체험 공간의 확보라는 용어가 똑같이 반복되죠. 그럼 4번도 답이 아닌가 싶은데 뒤에 보세요. 행사 운영 방식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지금 두 동아리는 모두 가능하면 기존에 세웠던 계획을 손대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4번 안 되고요. 그 다음, 미리 계획한 체험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시설에 대해서 언급한 거는 미술 동아리, 아까 도자기 체험을 위해 수도가 필요하다라고 한 미술 동아리만 해당되는 얘기죠. 그러면 3번과 4번 중 3번이 답으로 더 적절하다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8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시간대를 나눠서 교과 교실을 좀 써보면 어떨까요? 라는 학생회장의 절충안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전심을 정리하고 준비하고 철거하는 거 어렵다라고 해서 자, 학생 미술 동아리 이렇게 얘기를 했고 체육 동아리에서 그러면 미술실 우리가 쓰면 어떠냐에 대해 또 미술 동아리는 수도 시설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 자, 그렇게 얘기했고요. 자, 그런 다음에 미술 동아리가 이렇게 대안을 제시했죠. 우리가 좀 체육관 입구나 벽 통로에 하면 어떠냐 하니까 체육 동아리는 딴 데는 다 괜찮은데 체육관 내부는 위험해서 안 된다. 자, 요거 갖고 이제 38번 문제 만들어 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의에서 조정안으로 나올 만한 게 어떤 거냐. 자, 우선 답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38번에 5번 보세요. 교과 공용실은 우선 체육 동아리가 씁니다. 자, 여기 보면 교과 공용실을 체육 동아리가 쓰자. 그 다음, 교과 공용실의 전시 공간을 별도로 구분해서 그 작품을 전시하도록 하자. 자, 여기 보면 무대가 설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작품 전시하면 어떠냐. 그 다음에 부피가 큰 작품은 체육관 입구에 전시하자. 자, 여기 있죠? 체육관 입구에 부피가 큰 작품을 전시할 대신에 내부는 어려울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미술 동아리는 이제 체험 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자, 그럼 일단 답으로 가장 적절한 거 5번인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나머지 선지에 어떤 함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문 흐름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38번에 4번. 미술 동아리가 교과 공용실을 작품 전시 용도로 사용하고 미술실은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며 해당 교실을 시간대를 분리해 체육 동아리 측정과 함께 사용하겠다. 여기 보면은 시간대를 나눠 사용하면 어렵다라고 분명히 미술 동아리 얘기했으니까 이건 조정안으로 나올 수가 없겠죠? 그 다음 38번에 1번과 2번은 똑같은 이유로 틀렸는데요. 미술실을 체육 동아리가 사용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체육 동아리가 미술실 좀 우리가 쓰면 안 돼요 하니까 그거 어려워요라고 이렇게 딱 잘라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38번에 1번, 38번에 2번 모두 그 뭐죠? 조정안으로 나올 수 없는 말이죠. 자, 그다음 38번에 3번. 자, 이거는 아까 우리가 읽지 않았던 건데, 자, 미술 동아리 대표가 우리가 이제 정리한 내용대로라면 나머지 양보됩니다. 체육 동아리도 우리도 양보 가능한데, 가능하면 사물함이 있는 3층 홈베이스 공간도 사용하면 됩니다. 자, 체육 동아리의 홈베이스 공간 사용을 제한한 게 아니라 체육 동아리가, 그죠? 체육 동아리가 홈베이스를 우리가 행사장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38번에 3번도 안 되겠네요. 자, 그러면 38번에 5번이 답이구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세트 다 풀었죠? 이제 두 번째 39번부터 42번 문제 세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글은 학생이 작성한 보고서인데 이게 초안이에요. 완성된 게 아니라 초안이고요. 그다음 나는 가를 수정하기 위해 학생들이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고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9번에 1번 지속 가능한 산업이 필요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언급하며 보고서를 시작하겠어 라고 해서 여기 언급하고 있죠. 내가 조사를 한 배경이 뭐냐? 기후변화로 식량 재배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속 가능 산업의 필요성이 강조된다라는 게 이 원인이 되겠죠. 자, 1번은 적절하고요. 그 다음 39번에 2번 각각의 조사 방법을 통해 내가 무엇을 조사하려는지를 좀 밝혀야겠어라고 해서 문헌 조사를 통해서 그
목적, 도시농업의 개념과 지역 내 현황을 파악하고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학생들의 인식과 참여 경험 파악하고요. 그다음에 면담과 현장 답사를 통해 도시농업의 현황과 가치, 어려움을 파악한다라는 무엇을 조사하고 싶은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 있습니다. 자, 그다음 39번에 3번이요. 도시농업의 개념이 무엇인지 밝히고 도시농업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겠다. 자, 쌤이 미리 건었어요. 도시농업이란 이런 활동을 말한다라고 해서 먼저 도시농업의 개념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생업농업과 생활농업이 있는데 특히 생활농업은 텃밭 가꾸기, 학교농장, 여가, 교육, 체험 목적의 농업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도시농업의 구체적인 사례들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도 있네요. 뭐 구체적 수익을 창출하기도 한다. 이런 것도 또 사례로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39번에 4번. 도시농업의 사례들을 3-1에 서술한 도시농업의 하위 개념의 순서대로 분류하겠다. 자, 이거 잘 보세요. 아까 위에서 3-1에서 뭐라고 했냐면 도시농업은 생업농업과 생활농업으로 구분된다라고 해서 생업농업, 생활농업 순서대로 이렇게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2를 보면은 생활농업의 사례로 먼저 쭉 이렇게 제시한 다음에 반면 생업농업은 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도시농업의 하위 개념의 순서대로 분류해 제시하겠다 했는데 이 순서가 생업에서 생활로 가면은 맞았는데 생활에서 생업으로 가면 이건 적절하지 않죠. 자, 이거 좀 어이없이 낸 건데 사실 이런 문제는 그게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단어 장난이죠. 자, 39번에 4번이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농업의 가치 어려움 지나서 결론부에서 도시농업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나열해주고 이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제시하겠다. 자, 이 부분이죠. 도시농업의 이런 다양한 공익적 가치 쭉 여러 가지 언급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는 기후위기와 자원 문제의 좋은 해결책이다라는 긍정적 효과를 잘 제시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우리가 쓴 보고서를 가지고 이제 나에서 학생들이 대화를 좀 나누면서 보고서를 수정할 거예요. 자, 지금 화면의 왼쪽은 학생들의 대화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학생들의 대화에서 이 선지와 관련한 보고서의 문구를 쌤이 이렇게 편집을 해놨습니다. 자, 왼쪽 대화, 오른쪽 보고서, 아래쪽에 선택지. 자, 이렇게 화면을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선택지 흐름대로 선택지가 아니라 지문 흐름대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41번의 4번 스택지 먼저 한번 볼게요. 자, 학생 3이 학생 2가 언급한 도시농업의 가치와 관련한 수정사항에 대해 좀 동의를 하면서라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내가 이 보고서 읽어보니까 도시농업의 개인적 가치를 서술한 부분은 내가 좀 잘 공감을 못하겠어라고 하니까 학생 3이 그래 나도 그 부분 동의해. 그리고 또 도시농업의 제도적 한계를 서술한 부분도 실제로 어떠한지가 알기 어려워. 자, 그러면 41번에 4번. 자, 요까진 맞죠? 도시농업의 가치와 관련한 수정사항에 동의를 했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건 아니죠. 학생 2가 난 좀 개인적 가치 부분이 아쉬워하니까 학생 3은 나도 그 부분 동의하는데 나는 제도적 한계 부분에 대한 내용도 좀 아쉬워라고 이렇게 각각 아쉬움을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41번에 4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에 2번 한번 볼까요? 그러면 학생 1이 너희 모두 뭐뭐라고 생각한다는 거지의 공통점이 뭔가요? 뭔가 서술이 좀 부족하죠? 두 사람 모두 뭔가 좀 서술이 가치든 한계든 서술이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니까 자 40번에 2번 구체적 근거를 언급하지 않고 가치나 제도적 한계만 제시하기 때문에 좀 설득이 떨어진다라는 요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 일단은 가장 적절하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선지들 한번 그냥 빠르게 볼까요? 답은 찾았으니까. 자, 제시된 가치나 제도적 한계를 뒷받침할 근거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가 아니고요. 그냥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만 썼어야죠. 자,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그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3번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라던가 4번 특정한 입장으로만 써 있다. 이런 것들은 아예 지문과 무관한 얘기들이죠. 자, 40번에 5번 도시농업의 가치 부분과 달리
제도 한계 부분에 근거나 사례가 없어라. 근데 그러면 도시농업의 가치에서는 근거나 사례가 있다는 건데, 자, 그게 없지요? 아까 계속 위에서 얘기하지만 근거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특별히 공정성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도 없기 때문에 40번은 2번이 가장 적절하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1번 문제 답 한번 찾아볼까요? 자, 41번에 아까 4는 미리 걸러놨고 답이 2번입니다. 학생 1은 학생 2와 학생 3이 제시한 수정 의견에 대해서 우선 들었어요. 자, 학생 2와 학생 3이 뭐라고 했냐면 설문조사 결과가 누락돼 있다. 그 다음에 학생 2는 도시농업에 참여 학생 중 90%가 도시농업이 매우 효과가 좋다라고 했다. 그럼 그 말을 듣고 학생 1이 니들 결국은 구체적 수치를 좀 활용하자는 거지. 지금은 그래 응답 내용만 있으니까라고 이렇게 답변했죠. 그러면 41번에 2번 이해되죠. 학생 1이 이제 학생 2와 3의 우선 수정 의견 두 가지를 들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은 수치를 좀 활용하자는 구체적인 수용 방안에 대해 언급을 했죠. 그 다음에 내 초고의 문제점이 뭐냐? 나는 응답 내용만 활용했는데 수치도 쓰면 좋겠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정확하게 일치하죠? 자, 41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답은 찾았지만 41번에 5번 학생 3은 글 전체에서 드러나는 문제가 뭔지를 제시했다. 자, 우리가 자료들을 글 전체에 좀 활용을 못한 것 같아라고 해서 여기까진 맞아요. 근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을 경우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 언급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그냥 특히 도시농업의 가치 부분에서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사회적 측면만 부각된 게 좀 아쉬워라고 이렇게 아쉬움을 표현했을 뿐 이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을 때 우려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언급하진 않았죠. 자, 41번에 5번도 안 됩니다. 자, 41번에 1번과 3번. 자, 학생 2는 학생 3이 언급한 자료 활용 의견에 일단 동의를 해요. 자, 여기 맞아라고 했으니까 일단 동의했죠. 그래,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것 같아. 그 다음에 언급한 자료를 활용했을 때 기대 효과를 제시한다고 했는데, 자, 여기 보세요. 나는 지자체 소유의 공유지를 활용해서 그 농업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한 어느 도시의 사례를 수집했는데 이 사례를 활용하면 글의 완결성이 높아질 것 같아. 자, 여기서 주목할 키워드는 바로 요 나는이죠. 지금 형광펜 색깔이 빠져 있었네요. 자, 나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자료 활용에 대해서 어떤 내 자료가 기대 효과가 있는지 요거를 이야기한 거죠. 언급한 자료 활용했을 때의 기대가 아니라 내가 수집한 자료 활용했을 때의 기대 효과를 말한 거라서 3번 안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41번에 1번. 학생 1은 학생 2와 3이 제시한 수정 의견들. 자, 내가 수집한 사례 좀 쓰자. 그 다음에 학생 3. 자, 구체적 근거 좀 덧붙여 보자. 이런 거에 대해서 참 좋은 의견이야. 우리가 수집한 자료에 있던 의견들을 뒷받침할 만한 적절한 자료들이 있었던 것 같아라고 해서 수정 의견에 동의한 것까진 맞는데 자기가 발견한 보고서에 문제점이 뭐가 더 있었는지 추가적으로 제시한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41번은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2번 문제를 이번에 또 풀어볼까요? 자, 이제 보고서를 이제 쓰는데 이 보고서를 평가할 때 몇 가지 이제 기준을 줬어요. 주제 선정의 배경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라던가 설문조사 내용이 누락됐다라던가 자, 이런 걸 기준으로 이번에는 한번 보고서와 학생들의 대화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바와 관련된 그러니까 주제 선정의 배경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학생 이해 발화가 요거죠. 배경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래서 조사 배경과 목적 부분에 도시농업이 환경을 보존하면서도 지역 공동체에 활력을 주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산업이란 내용을 좀 추가해야겠어. 네, 그런 내용이 추가되면은 훨씬 더 이 목적에 잘 맞는 내용으로 보완이 되겠죠? 자, 왜냐하면은 여기 보세요. 현황과 조사 내용 이렇게 있잖아요. 자, 지금은 배경만 제시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현황과 조사 내용을 추가하면 좀 더 자세한 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또 밑으로 쪽쪽쪽쪽쪽쪽 내려가서 자, 이번엔 42번에 2번 선지 한번 보겠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이 좀 누락돼 있다라는 거. 자, 나와 관련해서 학생 3회 발화를 고려할 때 우리 학교 설문조사 결과 중 도시농업 참여 여부와 관련한 수치를 활용한 내용. 자, 이 부분이죠.
조사 학생의 15%만 도시농업에 참여해봤다라는 이 부분. 자, 이 내용을 조사 결과 3의 2문단 마지막 문장 뒤에 추가하여 자, 청소년층의 참여가 적다는 내용으로 좀 보완해야겠어.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청소년층의 참여가 적다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요 수치를 좀 더 써주면은 애들이 15%밖에 참여를 안 했구나라는 내용이 좀 더 보완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해되죠? 그 다음 42번에 3번 나와 관련한 학생 이해 발화를 고려하여 역시 설문조사 내용 누락에 대해 학생 이해 발화요. 자, 참여 학생 중 90%가 굉장히 좋다고 했다라는 도시농업의 효과를 긍정한다는 내용을 어디다 넣는다고요? 조사 결과 3의 1문단 마지막 문장 뒤. 자, 이 1문단 마지막 문장 요거죠. 도시농업 경험 학생이 이렇게 좋은 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뒤에다가 요 90%라는 수치를 보완해주면 더 좋다라는 뜻이죠. 네, 계획대로 쓰면은 훨씬 좋은 글이 될 것 같으네요. 자, 그 다음. 자, 42번에 이제 4번과 5번 한번 볼까요? 자, 다가 수집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았다는 건데, 다와 관련된 학생 3의 발화를 고려하여, 아까 학생 3이 뭐라고 했나요?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것 같아 좀 아쉬움이 있어라는 거. 그래서 도시농업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수치. 자, 여기 보니까 뭐 3조 1090억, 1조 3400억 이런 수치들을 활용하여 도시농업의 가치와 관련된 내용을 조 3번의 조사 결과 3의 1문단 첫 문장 다음에 추가해야겠어. 자, 1문단의 첫 문장 요거죠. 그 다음에다 추가한다는 건 요 자리에다가 뭘 넣겠다고요? 요 내용. 3조 1090억 원, 1조 3400억 원과 같은 경제적, 사회적 가치에 대한 수치 자료를 좀 더 보완해 주겠다는 얘기죠. 네, 보완하면 더 좋은 글이 될 것 같으네요. 자, 그 다음 42번에 5번. 요게 답이죠. 다와 관련 학생 2의 발화를 고려하여 자, 학생 2가 뭐라고 했냐면 지자체 소유 공유지 활용해서 도시농업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한 도시의 사례 자, 요걸 활용해서 조사 결과 3의 2문단 마지막 문장 뒤에 도시농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좀 추가하겠다라고 했는데 자, 2문단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은 요거예요. 농장 대표가 도시농업이 전문 농업인만 할 수 있다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 청소년과 청년층의 참여가 적다는 게 좀 아쉽다. 요런 말인데 여기에다가 이 내용이 들어가면 너무 이상해지죠? 이 문단 끝보단 어디에 들어가는 게 좋냐면 자, 쌤이 여기 메모해놨는데요. 3문단 뒤로 가면 좋습니다. 여기요. 정책적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 뒤에다가 근데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하니까 아주 효과가 좋더라. 이렇게 하는 것이 글의 완결성이나 자료 보완 측면에서 훨씬 좋죠. 42번에 5번 선지는 자, 요 자리에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문단이라고 함정을 팠습니다. 자, 5번이 답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지문 세트도 끝났고, 자, 이제 마지막 지문 세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제 정보 전달의 글이죠. 이제 내성제, 항생제, 내성제죠. 내성제가 아니라 항생제 내성의 위험성을 알리고, 항성제 내성 문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는 정보 전달의 글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감기에 걸렸을 때 빨리 낫고 싶은 마음에 항생제를 처방하고 복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항생제를 자주 복용하면 세균들이 항생제에 저항하는 능력을 갖는 걸 우리는 항생제 내성이라 부릅니다라고 해서 항생제 내성의 개념, 그 다음에 항생제 내성이 증식하는 원인, 자주 복용하면 이라는 거. 자, 43번에 1번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쌤 지금 화면에 보면 초록색 형광펜과 함께 이렇게 화살표가 보일 텐데요. 자, 44번에 그 선지를 여기서 좀 하나 해결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기억-1의 응답 중, 자, 기억-1이 세균 감염 질환에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항생제 용도에 대해 응답한 사람이 25.9%예요. 자, 근데 우리가 항생제라는 거는 여기 세균 감염 질환이 아닌 바이러스 감염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항생제를 잘못 사용한다. 무슨 말입니까? 항생제는 세균 감염 질환용 약인데 이걸 바이러스 감염용으로 사용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렇죠. 무려 60%의 사람들이 바이러스성 질환에도 항생제를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있는 건 25%,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생제 용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의 수치인 25.9%를 활용해서 항생제 용도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4명 중에 1명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미 복용 비율, 중단 비율이 높아 내성균이 더욱 쉽게 전파된다는 내용을 이 문단에 추가한다. 그럴듯한데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단을 보면은 초록색 형광펜 따라와 보세요. 항생제를 사람들이 감기 걸리면 많이 먹어요. 근데 항생제는 원래 세균 감염용 약이에요. 근데 감기가 바이러스 때문에 걸릴 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못 먹으면 이 항생제 내성을 가진 균이 오히려 살아남아 버릴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읽어봤을 때 이미 복용의 중단,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 이제 그만 먹어도 되겠네 하고 안 먹는 비율이 높아서라는 이런 정보는 지문에 나타나지 않음을 할 수 있죠. 자, 44번의 1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44번의 2번 볼까요? 자, 기억-2의 응답 중에 감기 치료와 관련된 수치, 자, 여기 24.7%죠? 를 활용하여 항생제가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의 범위를 직접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며, 이러한 인식이 항생제의 오남용으로 이어져 내성균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 문단을 보완해 주겠다. 자, 여기 보면은 항생제 내성균이 항생제의 오남용으로 주로 발생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 오남용이 왜 생기느냐?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항생제를 내성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냐 했더니 항생제가 감기 치료에 직접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24.7%예요. 그러면 항생제가 치료할 질병의 범위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은 44번의 2번 내용을 요 그래프와 함께 요 이 문단에 넣어주면 우리가 더 좋은 글이 되겠네요. 자, 44번의 2번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의 2번 볼까요? 자, 의료시설에서 항생제 내성균 전파가 쉬운 이유도 한번 글에 써봐야겠어 라고 해서 쓴 게 요거죠. 병원 의료시설에 면역력이 약한 환자는 모여 있는데 항생제 많이 쓰니까 항생제 내성균이 전파되기가 쉽다라는 거. 그 다음에 43번에 3번 사례를 활용해 항생제 내성균이 생태계를 통해 간접 전파되는 과정도 설명해야겠어. 자, 우리가 항생제가 포함된 폐수, 배설물이 강, 바다, 토양으로 오염되면 그곳에 한 미생물이 또 항생제의 내성을 갖게 되고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미생물에 감염될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항생제 내성균 가진 것이 결국 사람에게 전파된다라는 그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죠. 자, 43번에 3번도 맞고요. 자, 44번에 5번 기억-2의 응답 중에 항생제 복용 임의 중단 관련 수치. 자, 항생제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지 않고 의사가 시킨 대로 끝까지 먹는 사람이 31%예요. 10명 중에 3명.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보면 10명 중에 7명은 의사가 먹으라는 데까지 안 먹고 그냥 자기가 이제 좀 괜찮네 하고 안 먹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 요 자료와 그다음 니은에 제시된 항생제 복용 임의 중단 관련해 의견을 활용하여 자, 여기 처방된 기간보다 일찍 항생제 복용 내성균이 생존 확률이 높아진다. 뭐 저 뒤에 쭉 써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면 어떻다? 위험하다. 요 두 개 자료 활용해서 항생제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에 대해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요까진 맞아요. 요까지 다 맞아요. 잘 썼어요. 그런데 내성균의 생존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내용을 3문단에 추가하겠다? 3문단의 내용이 뭔가요? 이 항생제 내성균이 사람에게 어떻게 전파되는지 보세요. 다 선생님 미리 형광펜 안에 다 전파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항생제 내성 확률이 높아진다는 내용을 쓴 게 3문단이 아니라 3문단은 항생제 내성균이 어떻게 전파되는가에 대한 글이기 때문에 이 자료는 참 좋은 자료인데 이만큼 좋은 자료지만 3문단에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자, 44번에 5번도 적절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43번에 여러분들 졸릴 때 잠 깨라고 종이 한 번씩 딱딱 쳐주고 있네요. 그죠? 자, 항생제 내성 문제가 우리에게 다양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라고 해서 밑에 어떤 문제인지 쭉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내성에 대해 발생하는 문제를 치료 관련 문제와 자연환경 관련 문제로 나누어 제시한다고 그랬는데 자, 여기 먼저 뭐라고 돼 있어요? 항생제 내성균이 감염 치료가 어려워진다. 특히 면역력 약한 사람에게 문제다. 또
항생제 내성 문제는 치료법의 안정성을 떨어뜨린다. 자, 그러면 내용이 분명히 두 가지가 있긴 해요. 자, 이렇게 감염 치료가 어렵다. 그 다음에 치료법의 안정성을 떨어뜨린다. 치료 관련 문제와 자연환경 문제로 나눈 게 아니죠. 그냥 치료 관련 문제를 두 가지로 나눈 거죠. 자, 43번에 4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44번에 4번 선지 마지막으로 선지가 두 개 남았네요. 자, 3번과 4번 살펴볼게요. 자, 기억-1과 기억-2에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의 수치. 자, 우선 기억-1은 세균과 바이러스 감염에 모두 사용한다 61%. 그 다음에 기억-2는 항생제 내성균이 전파된다는 걸 알고 있다 36%를 활용해서 항생제와 내성균에 대한 잘못된 시 널리 퍼져져 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딱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성균의 생존의 기간이 길어진다는 적절하지 않아요. 자, 이 문단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꽁꽁 숨겨져 있는데 내성균이 생존할 뭐가 높아진다고요? 확률이 높아진다고 했지 기간이 길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빠지기 쉬운 함정이죠. 얼핏 생각하면 되게 그럴듯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그래서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자, 요 44번에 4번은 요 부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44번에 3번 니은의 제신의 항생제 내성 이야기하는 공중보건의 문제에 대한 내용을 활용해서 자 니은이 여기 항생제 내성이 공중보건의 문제가 됩니다 라는 요 말이요. 자 요걸 활용해서 의료자원 부담이 큰 국가가 항생제 내성으로 공중보건 문제가 심각하다는 내용을 사문단에 추가한다. 아까 사문단의 내용이 뭐였죠? 자 사문단은 요거 이게 감염 치료가 어렵다. 그 다음에 기존의 치료법의 안정성이 떨어진다. 여기 어디를 봐도 의료 자원 부담이 큰 국가의 공중보건 문제를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가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44번에 3번도 안 되고요. 자, 43번에 5번 선지. 이게 이제 아까 43번에 4번이 답이니까 얘는 당연히 맞는 말이죠.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 독자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시하겠다라고 해서 마지막 5문단에 이렇게 용법과 용량 지키고 약을 임의로 복용 중단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기본적 위생 수칙 지키고 예방 접종하고 이런 독자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45번 문제, 고쳐쓰기 문제 한번 마지막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방금 5분단 읽고 왔는데 보기는 초고에 대한 친구들의 의견이다. 보기를 참고하여 학생이 5문단 도입부에 새로운 문장을 좀 넣으려고 하면은 뭘 넣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느냐라고 해서 이 친구가 이게 의견을 제시했는데 결국 두 가지입니다. 자, 쌤이 일리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첫 번째 의견. 첫 문장은 앞문단과의 연결성을 고려해 네가 이 주제를 선정한 목적이 좀 드러나게 썼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그 다음 문장이니까 이제 두 번째 문장이죠. 두 번째 문장에서는 5문단에 제시한 내용들의 공통점을 언급하며 뒤의 내용과 좀 자연스럽게 연결해보자 라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까다로운 문제죠. 자, 답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우선 앞에 문장이 결국 무슨 얘기인가요? 항생제를 잘못 쓰면 내성이 생겨서 내성균이 발생한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선 항생제 내성과 관련된 언급이 좀 나와야겠죠? 그런데 이게 반드시 첫 문장에 나와야 돼요. 두 번째 문장에 나오면 안 돼요. 자, 그러면 2번, 3번, 5번이 첫 번째 문장에 항생제 내성에 관한 언급을 했습니다. 2번, 3번, 5번 중에 하나가 답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5문단에 제시된 내용들의 공통점을 언급하고 뒤의 내용과 좀 자연스럽게 연결해봐라. 자, 5문단 내용 결국은 뭔가요? 이게 우리가 항생제를 쓸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그런 얘기들을 쭉 한 거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2번, 3번, 5번 중에 보세요. 자, 5번이 말 잘못했네요. 3번이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풀고 왔지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써준 거죠. 그러면 일상에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지켜 항생제를 올바르게 사용해 필요하다. 얘가 답으로 가장 적절하죠. 자, 2번은 항생제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자. 물론 이 내용이 없는 거 아니나 5문단을 포괄하기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5번은 자, 항생제로 치료하실 질병을 확인하고 잘못된 종류의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5문단의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러면 2번과 3번 중 3번이 더 조건에 적절하구나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수능 완성 4강 합법과정문 문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